걱정이라곤 없이 순탄하던 제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고 남편과 시댁을 잘못 만난 것 같은데 제 선택이니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어요.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인정하는 유복한 집안의 외동딸이었고 할 일 열심히 하면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이 살던 여자였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집안 형편이 넉넉했었고 6.25 전쟁이 끝난 뒤로 하신 사업이 잘 풀렸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한 번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사실 정도로 바르게 살아온 분들입니다. 특히 아빠는 공무원 중에서도 직급이 많이 높으시고 어느 부서라고 콕 집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종종 뉴스 인터뷰까지 하면서 TV 출연도 하실 정도로 시청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부모님의 신상이 다 털릴 것 같아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과 건물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생활이 윤택했습니다. 엄청 부자는 아니었어도 20년 전부터 부모님 휴가 때면 항상 해외여행을 다녔고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작은 자동차를 받아서 20살 때부터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저희 가족 모토가 남한테 원한 사는 일은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는 것이라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체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이 찾아오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아빠의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고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도 하나 낳아서 세 식구가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 저희 시댁은 지방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고 남편은 3남 2녀 중에 셋째라서 저희 결혼할 때 시부모님의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그리 여유가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과 함께 집안 농사를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골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그 동네에서 1등을 했더니 고등학교 때부터는 시골이 아닌 도시로 나와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대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 집안 형편 때문에 일찍 철이 든 남편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었죠. 20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아빠가 마음에 들어 하셨나 봐요. 저와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니까 자꾸 보면서 사윗감으로 점을 찍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빠의 큰 실수가 아닐까 싶네요. 결국 결정하고 책임져야 하는 건 저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쓸데없이 아빠를 원망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 결혼할 때 남편이 모아둔 돈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시댁 상황도 뻔했기 때문에 친정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 사주셨고 남편 돈 5천 그리고 제가 모아둔 돈 3천만 원으로 혼수 맞추고 결혼식 신혼여행 등 필요한 곳에 쓰면서 결혼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 1년 고등학교 3년을 미국에서 사시는 고모네 집에서 학교를 다녔었고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컸었고 사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예 미국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4년 정도 살다 보니 저는 그냥 토종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서 일부러 한국인들보다는 미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살았는데도 너무나 한국이 그리웠습니다. 결국 인생의 갈림길에서 한국행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부모님 옆에 살면서 한국으로 왔던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그 4년 동안 다른 건 몰라도 영어 하나만큼은 10년 산 사람만큼 할 수 있게 되었고 최소한의 목적은 달성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직업도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랜서, 통역 번역 일을 구할 수 있었고 일감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달에 3,400만 원은 벌 수 있는 일이에요. 남편도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월급을 벌어오고 저도 남편 못지않게 벌고 있으니 부부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은 뒤로는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아이 봐주시는 걸 도와주셨고 저는 아들 봐주시는 수고비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시댁에도 매달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통 남편이 버는 월급으로 대부분 저축을 했고 제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는 양가 부모님들을 챙기고 우리 세 식구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집을 해주셔서 그런지 다른 대출이나 빚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정도 벌면서도 항상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돈을 보내드릴 때만 하더라도 저희 시댁에서는 늘 저보고 복덩이 며느리라 하면서 대접해 주셨고, 저도 남편만큼 돈을 잘 벌고 있었으니 명절을 제외하고는 시댁 식구들 집안일에 휘둘리는 것 없이 기본적인 며느리 도리만 하면서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초에 제가 소속되어 꾸준하게 일거리를 받고 있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고, 몇 달치 일을 해준 돈도 떼먹히고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랴부랴 다른 곳으로 제 이력서를 돌리고 일거리를 찾아봤지만 예전만큼 수입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 취직해서 주 5일 이상 매일 출근하는 일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었지만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싶었고, 그 이유는 아이의 유년기 시절은 제가 옆에 항상 붙어있고 싶었습니다. 아이도 그때쯤 유치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도 벌긴 벌었지만 남편의 외벌이 생활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하루아침에 제 일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몇 달 일을 해준 임금까지 떼어먹히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만히 손 놓고 포기한 채 놀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제가 하는 일을 하면서도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영어 과외라도 하는 중이에요. 이건 역시도 안정적인 수입은 아니었고, 매달 학생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수입은 들쭉날쭉 일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어 과외로 100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과외를 더 늘리고 싶어도 아이 유치원 끝나면 학원 데려다 줘야 하고,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집안 살림마저 아예 손에서 놓고 살 수는 없어서 이것보다 더 많이 하는 건 힘들겠더라고요. 아무튼 부부가 한 달에 600만 원 이상 벌다가 저 때문에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니까 예전과는 돈 씀씀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제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집에서 아이를 신경 써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친정엄마한테 예전만큼 아이 봐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댁에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친정에는 보내드리던 용돈을 일단 중지한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 상황에서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혼 초부터 하던 일이라 한순간에 용돈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은 제가 용돈을 보내주던 말던 전혀 상관도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결혼할 때 집도 사주셨고 우리 엄마가 아이 보는 걸 많이 도와주셔서 100만 원씩 보내드렸던 것이었죠. 이제는 우리 부부 벌이가 줄어서 예전처럼 똑같이 드릴 수는 없고 형편이 비교적 괜찮은 친정 대신 시댁에만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엔 제 수입이 줄어들고 일하는 시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시댁에서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밖에서 일하느라 며느리 노릇도 못했으니 이제부터는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면서 압박을 주기 시작했고 점점 저를 간보시면서 스트레스를 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고생하는 며느리니까 설날 추석 명절 외에 집안 재산은 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집에서 논다면서 시댁 제산 날에도 꼬박꼬박 찾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시댁 제사에 참석하라 해서 남편은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를 친정에 맡겨두고 저 혼자 시댁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며 시댁 식구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용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님께서 50만 원이 좀 적다는 식으로 말하시길래 요즘 경기가 별로 안 좋아서 친정에는 한 푼도 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너네 집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아들 버는 돈으로 너희 친정까지 챙겨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단 한 달도 거르지 않고 시어머니한테는 50만 원씩 보내드렸어요. 어버이날이나 생신 명절 때마다 추가로 얼마씩 더 드렸으니 실제로는 더 됩니다. 하지만 용돈 드린 것에 비해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요? 결혼할 때도 집이 어렵다는 핑계로 보태준 것도 한 푼 없으시고 제가 우리 아이 낳고 나서 역시도 친정엄마가 도와줬지 시모는 미역국 한번 끓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나쁘게 마음을 먹었으면 처음부터 시댁에 아무런 도움 드릴 필요도 없었는데 제 나름대로 배려하는 차원에서 용돈을 드렸다가 그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보내던 용돈도 그렇고 제 수입이 줄어든 지금에 와서 역시도 책임감 때문에 시댁 용돈만큼은 전혀 줄이지 않았어요. 친정이 돈이 많건 적건 결혼할 때 집을 해주셨으니 더 많은 걸 바라는 건 욕심이고 아이 낳고 사는 어른인데 먹고 사는 생활은 저희 부부가 버는 돈으로 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시댁에 드리는 50만 원이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머님에게는 제가 찌르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꿀단지란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잘 살고 있는 자식 내외한테 뭔가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받기만 하려고 하니 이제는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벌이가 시원찮은데 아이는 한 살씩 먹어가면서 집안에 돈 나갈 곳은 산더미 같으니 이제는 친정이고 시댁이고 똑같이 용돈 끊겠다 했어요. 어머님, 따지고 보면 우리 친정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저희 결혼할 때 집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용돈을 드리더라도 어머님보다는 친정에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동안 제가 돈 잘 벌 때는 아무 말씀 없이 주는 덕만 보시다가 이제 와서 어머님 아들 외벌이 탓하시면서 친정 용돈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셨는지 굳은 얼굴로 입을 쿡 다무셨어요. 남편이 5형제 중에 장남이기라도 하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5형제 중 셋째고 위로 형이 하나, 누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매달 50만 원씩 드리면서 형제 중에는 가장 많이 챙겨드렸고 다른 형제들이 얼마씩 어머님께 용돈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보통 줘봐야 20만 원이나 많으면 30이라고 남편을 통해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동안 저희가 가장 많이 챙겨드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친정부모님이 집을 사주셨으니 갚아야 할 대출금도 없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풍족하니까 시부모님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에서 보내드렸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걸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지만 어쨌든 그날 제사는 대충 끝까지 마무리하고 자고 가라는 시부모님의 말을 무시한 채 한밤중 늦은 시간에 운전해서 집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제가 집에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에게 방금 전 어머님께 들었던 내용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전부 이야기했더니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제게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전화기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거의 30분 동안 통화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앞으로 우리 부모님 용돈은 드리지 말자. 대신 그 돈을 장인장모님께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우리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움받고 사는데 내가 생각해봐도 우리 집안 챙겨달라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소리야. 무슨 전화를 하고 돌아왔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돌아온 모양이에요. 저와 결혼하고 그동안 처갓집에서 지원해주는 걸 받기만 하고 항상 장인장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면목도 없이 살았는데 이 정도로 형평성에 안 맞는 상황에서도 제가 늘 시댁 친정 차별 없이 똑같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며 너무 고마웠답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고 저한테 면전에서 그런 소리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시댁을 챙기는 일은 그만해도 된다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제사나 명절 같은 집안 행사에 일일이 불려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 얼굴 보기 싫었는데 이건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염치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용돈을 드리거나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시댁 행사에 참석하고 도와드리는데 고마워하는 마음은커녕 당연하다 생각하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저희 부부가 굽히고 넘어가긴커녕 둘 다 강하게 나갔더니 뒤늦게 바로 다음날 시어머니를 비롯해서 큰 신우한테까지 전화가 왔고 어머님은 이제 와서 자기가 조금 잘못 생각했다며 미안하다 하시는데 제 마음은 이미 시댁에서 멀어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착한 며느리 흉내는 그만하고 원래 성격대로 제 자식과 친정부모님이나 더 챙길 생각이에요. 이제 설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남편 말대로 아예 무시하고 살까 하다가 그냥 설날 당일 아침에 내려가서 차례만 지내고 얼굴 비추고 올라올 겁니다. 예전처럼 바보같이 용돈까지 줘가며 시댁 제사 안 따라다닐 거고 다른 기념일 날도 챙겨드릴 생각 전혀 없어졌네요. 남편부터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동안은 순전히 제가 좋아서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챙긴 건데 욕 먹으면서까지 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시어머니 눈에는 다 똑같은 며느리였을 뿐인데 뭘 잘 보이겠다고 제가 동네 아파트 아이들 과외까지 해가면서 용돈을 챙겨드리려 했는지 이제 와서 정말 회의감이 드네요. 사람은 원래 잘해줄수록 더 염치가 없어지는 건가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